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략논평 13번째 시간으로 NC 트럭 시위는 왜 실패하였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에 대한 항의 트럭 시위가 4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었던 그리고 NC의 유저들에 의해서 세워진 트럭입니다만, 구호를 보게 되면 고객들은 현금 결제, 돌아온 건 환불 거부 등등의 어떤 요구 구호가 적혀져 있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건 책임 있는 윤리 경영, 이런 어떤 NC에 대해서 윤리 경영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구호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양 패치라는 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문양 패치가 이제 어떤 거냐면 NC의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구매 정책, 즉 고객들이 아이템을 이제 구매할 때 대략 과거에는 이제 문양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문양이라는 것은 게임 캐릭터가 훨씬 더 강해지기 위한 어떤 아이템을 제조하는 그런 또 과정입니다만, 과거에는 그걸 대략 이제 5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투입하면 문양이 완성되고 캐릭터가 강해지는 이런 형태였습니다만, NC가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5천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유저들은 대략 이제 필요한 만큼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그리고 문양을 만들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투입하면 이제 문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이제 허들, 즉 이제 기준을 낮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1천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유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지불했던 유저들의 강력한 반발을,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던 어떤 물건이 가치가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명품백, 예를 들면 샤넬 같은 백을 5천만 원에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겐 세일을 해가지고 뭐 창고 할인 판매 등등을 해서 1천만 원을 판매한다면, 기존에 5천만 원의 백을 샀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백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분노하는 이런 형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NC는 5천만 원의 유저들의 항의하고 분노,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NC에 대해서 경고를 했냐면, 게임 내에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캐릭터들이죠. 약한 캐릭터들을 무차별 학살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란, 그리고 당황한 NC가 다시 문양에 대한 패치를, 즉 1천만 원을 투입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을 다시 5천만 원을 올리는, 과거의 그런 어떤 정책, 그리고 가격 인하를 무효로 하는 그런 정책을 다시 이제 선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천만 원에 이제 샀던 아이템들을 샀던 유저들이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NC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이 문양 패치 업데이트에 대한 이제 논란입니다. 이게 게임 산업 내에서는 대단히 큰 어떤 충격을 주었고, 크게 이제 논란이 되었던, 그리고 유저들에 대한 NC의 고객 응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사회적 어떤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한 달 정도 지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NC에 대한 어떤 트럭 시위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생각해 볼 포인트는, 왜 넥슨의 어떤 메이플 스토리 트럭 시위에 비해서 NC의 트럭 시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인에 대한 것들은 대략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넥슨의 어떤 메이플 스토리하고 달리 리니지 M의 어떤 일반 유저가 가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의미심장한 하나의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어떤 사태에 대한 본질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고래 유저들, 즉 5천만 원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이걸 이제 고래 유저라고 게임에서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덜, 즉 1천만 원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유저가 이제 돌고래 유저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고래 유저, 돌고래 유저 이렇게 씁니다만, 고래 유저와 돌고래 유저의 어떤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이 NC가 고래 유저하고 이 돌고래 유저를
함께 이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했던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양자의 대결 구조로 가게 되면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고래 유저들이 그걸 거부했고 다시 처리하기를 이제 요구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고래 유저들이 반기를 들었던 거고요. 자기들의 어떤 피해를 보상하라고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NC가 고래 유저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고래 유저의 편을 들면서 업데이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봤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돌고래 유저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분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즉 NC의 입장이 여기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NC의 입장들은 이 고래 유저가 사실은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력한 유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예를 들면 뭐 게임 내에서 뭐 캐릭터들 무차별로 학살하겠다, 즉 PK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 자체가 황폐화되고 게임 유저들이 밖으로 이제 퇴출되게 되면 게임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그래서 NC가 고래 유저의 편을 들면서 사태가 결국에는 이제 돌고래 유저와 NC가 대결하는 이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와 다른 점은, 여기에서 이제 일반 유저가 있습니다만, 뭐 대략 이제 뭐 새우 유저 또는 일반 뭐 이제 송사리 유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어떤 고래 뭐 하고 돌고래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또는 이분들의 돌고래하고 고래의 어떤 싸움에 별로 이제 동참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래 유저들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이상을 지불했었고, 문제가 됐던 이 돌고래 유저, 어떤 한 유저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이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에 밝힌 게 대략 자기가 문양을 만들기 위해 썼던 돈을 대략 1억 6천만 원, 그리고 토털 뭐 게임에 리니지 M이라는 게임에 썼던 금액을 대략 한 뭐 40억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뭐 1억 6천만 원도 그렇고 40억도 그렇고, 이런 어떤 금액의 규모는 일반 어떤 새우 유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일반 유저들이 이 고래하고 돌고래의 싸움에 결국 등을 돌리게 되는, 즉 동참하지 않았던, 특히 돌고래 유저들의 그런 어떤 유저들의 응대에 대한 NC에 대한 비판 등등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했던 점,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패인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NC의 어떤 자금력과 조직력에 의해서 뭐 진압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팀을 총력동원해서 기사에 밀어내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C가 최근에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이 뭐 H3 야구 게임입니다만, 또는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 모바일 같은, 이건 이제 대단히 유명한 NC의 어떤 IP를 가진 게임입니다만, 이런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하는 것에 대한 홍보 기사로 트럭 시위 기사를 밀어내는, 즉 기사를 양으로 압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이건 NC가 가지고 있는 그 홍보력 또는 자금력, 그리고 홍보팀의 조직력을 만약 가지지 못했다면, NC가 이러한 정도의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지속적으로 트럭 시위가 어떤 이슈가 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특히 NC의 트럭 시위에 대한 기사들은 거의 지금 기사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H3라든지 이런 블레이드 소울 같은 이런 최근에 어떤 유저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유저들에 대한 뭐 유입 또는 사전 예약 등등에 대한 기사, 또는 그리고 화제성 기사로 거의 뭐 도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자금력과 조직력에 있어서 이런 돌고래 유저들의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뭐 NC에 뭐 실제로 저항하기는, 또 NC에 대항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볼 때는 이제 국회하고 또는 각계각층의 어떤 사회단체들 등과의 어떤 연대 투쟁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일부 어떤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전략적인 실패가 왜 결국에는 야기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와 이 점은 좀 다른 점입니다. 넥슨의 어떤 메이플 유저들은 공정위의 넥슨 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정위가 넥슨 본사를 이제 강제로 이제 수색하는, 그리고 자료를 강제로 받는 과정에서 넥슨 본사를
실제로 이제 수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그게 넥슨에 대단히 어떤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실제로 NC 트럭 시위는 이제 그렇게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의 총대 등등이 이제 국회의원실 여러 이제 의원실과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이런 트럭 시위를 진행했던 것에 비해서 NC의 트럭 시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연대하고 특히 이제 국회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의 트럭 시위의 성과가 과연 없었던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NC는 대외적인 어떤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어떤 트럭 시위를 통해서 어떤 반유저 기업, 즉 기업이 자체가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유저하고 긴밀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즉 유저 자체가 게임의 구성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게임과 유저는 공진화하는 즉 함께 진화하는 하나의 특이한 제품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유저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그런 어떤 피해를 입었던 또는 문제적인 유저들을 일방적으로 좀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뭐 탄압하려고 했다라는 탄압이라는 말이 좀 뭐 적절치 않았다면 뭐 그들의 요구나 대화 시도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유저, 즉 게임 산업 내에서 유저와 소통하지 않고 유저하고 대화하지 않는 반유저의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번에 좀 더 씌워졌습니다. 또한 이제 역시 이제 일부 어떤 유저들이 비난하고 있듯이 악덕 기업가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김택진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NC가 축적해왔던 어떤 김택진 대표하고 NC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크게 지금 훼손한, 지금 망가뜨린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올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김택진 대표가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이제 그때도 이제 불이 붙을 거기 때문에 즉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유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 가을에 어떤 국정감사까지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NC의 트럭 시위에서 그걸 보여줬다. 즉 트럭 시위가 끌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저들에 대한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향후 유저들은 이제 학습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영학에서 특히 조직론에서 어떤 집단적인 학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만 학습을 통해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대로 침묵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저들은 이런 어떤 사태 또는 뭐 불만이 있거나 어떤 게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또는 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어떤 웹진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게임사의 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이 정도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트럭 시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항의 방법을 발견했고 그 트럭 시위가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 유저들의 학습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을 좀 했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향후에 동일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NC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NC를 포함해서 게임사들의 그런 부당한 또는 게임사들에 대해서 유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학습을 했다. 즉 학습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NC의 트럭 시위는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NC의 트럭 시위를 했던 그 유저들이 이제 내걸었던 게 개, 돼지 해방전쟁이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이제 리니지에서 그 한번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만 내복단이라는 하나의 뭐 정말 레벨 1의 초보적 유저들에 의해서 악행을 일삼던 또 독재를 일삼던 혈맹들을 몰아냈던 그게 이제 그 바츠 해방전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그거에서 이름을 따서 이번에 개 돼지 해방전쟁 뭐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패배했습니다. 저는 이제 패배했다고 지금 봅니다만 그리고 특히 일부 유저들이 결집이 돼서 선도 투쟁에서 했지만 뭐 장렬하게 패배했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NC 트럭시는 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뭐 실패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창했던 개, 돼지 해방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현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NC가 충분한 어떤 홍보팀 또는 조직 전체가 이런 유저들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이런 개, 돼지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까지 해방전쟁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번에 어떤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번 리니지 M 투쟁이라는 것들은 실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은 중요한 하나의 유저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 또 유저들의 항의의 표출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했던 어떤 모택통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과거의 국가주석, 초대 중국 사회주의 정부의 그 국가주석이었습니다만 모택통이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 점 불꽃이 광야를 태울 것이다. 즉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초기에 정말 미미한 존재였던 중국 공산당이라는 존재가 중국의 전체 대륙 전체를 어떤 사회주의라는 그 불꽃으로 태웠던 것을 지칭해서 이런 어떤 예측을 초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장개석 군대에 있어서 토벌을 당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즉 한 점 불꽃이 광야를 태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이번에 리니지 M 유저에 의한 일부 어떤 리니지 M 유저에 의한 항의 사태라는 것들은 그들이 리니지 M을 증오하거나 리니지 M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는 아니었습니다. 즉 NC의 게임을 사랑하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NC의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에 의해서 결국에는 NC가 비판받고 공격받고 NC가 불탄다면 이 또한 즉 NC의 어떤 돌고래 유저들이라는 한 점 불꽃이 NC를 불태워버린다면 이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NC의 게임이라는 즉 게임사가 제작하는 게임과 그 게임사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은 지난 어떤 한국 게임의 20년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던 현상입니다만 그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 즉 게임과 그 게임을 제작한 게임사에 대한 감정이, 즉 유저들의 감정이 게임은 사랑하고 게임사는 증오하는 또는 게임사를 비판하는 이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참 착잡한 그런 마음을 심경을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의 전략 논평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